예전에는 슬라이드 오버 같은 거 하려면 이렇게 누르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제가 어제는 iOS 15 버전을 먼저 제 아이폰에 적용을 해보고 그 후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패드 OS 15 버전을 먼저 업데이트를 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워치OS 8을 먼저 애플워치에 적용을 해본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패드 OS를 살펴보도록 하죠. 딱 보면 이렇게 홈스크린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배경화면이 달라진 건 물론이고 이제는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편하게 위젯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폰보다 화면이 더 크기 때문에 위젯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크기가 큰 위젯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을 길게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스타일의 위젯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스택은 물론이고 이번에 이렇게 앱스토어 위젯도 추가가 됐고 게임 센터도 추가가 됐고요. 나의 찾기 위젯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단축어 등의 위젯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치를 해 놓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추천하는 게임이나 앱들도 이렇게 위젯으로 바로 만날 수가 있고, 시리 제한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이렇게 앱 서랍이 아이패드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앱들을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앱들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 이렇게 바탕화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누르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들은 이렇게 체크를 풀어주시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세 가지 페이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앱 서랍에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다시 추가를 해주고 싶다 하면 여기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아이패드 OS가 특히 많이 달라진 점은 이러한 위젯과 앱 서랍 외에 멀티태스킹이 상당히 쉬워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파리로 웹 브라우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창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 탭으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로 올려서 사파리를 추가를 하면 여기 선반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선반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선반 기능은 메모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페이지스 등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메모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메모를 추가를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앱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정말 편리해졌는데요. 이 위에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또는 이 앱을 아래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앱이 이쪽으로 이렇게 잠깐 들어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른 앱을 띄우게 되면 이렇게 스플릿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창 크기 등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사용하는 앱을 바꾸고 싶다 하면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다시 이 창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캘린더 등을 띄워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쪽을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내려주고 예를 들어 앱스토어를 이렇게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앱을 전환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터치를 하게 되면 슬라이드 오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앱 전환기에서 이런 멀티태스킹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메모를 다른 창에 갑자기 띄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띄우실 수도 있고요. 자, 이 창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정말 상당히 편해졌다는 점이 이번 아이패드 OS 15 버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슬라이드 오버 같은 거 하려면 이렇게 누르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멀티태스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퀵 메모라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것도 이번 iOS 15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 펜슬을 사용할 때 이렇게 오른쪽 아래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퀵 메모가 뜨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메모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퀵노트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예를 들어 사파리를 쓰고 있을 때 퀵노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이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다른 앱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잠시 숨겨졌죠. 그래서 숨겨져 있다가 다시 필요할 때 꺼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하고 싶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다 하면 메모간에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빠른 메모들은 메모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모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등이 생각났거나 뭔가 빠르게 메모를 해야 될 때 이 퀵 메모 기능을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간단한 걸 한 가지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아이패드에서 아이패드용으로 출시가 되지 않은 아이폰 앱을 사용할 때 가로 모드로 사용을 할 때 좀 불편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가로 모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아이폰 앱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가로 모드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서 저전력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저전력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해서 저전력 모드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사파리 브라우저의 디자인이 달라졌죠. 상단 부분의 디자인이 달라졌고, 이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이 탭이나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등의 기능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어제 iOS 15에서 탭 그룹 기능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에서 여러가지 웹페이지를 하나의 탭 그룹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 탭 그룹에 있는 페이지들이 다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탭 그룹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확실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탭 그룹들을 묶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아이폰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아이패드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맥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새로운 빈 탭 그룹을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쇼핑이나 여행 또는 업무에 맞게 탭 그룹 등을 설정을 해 두시면 일일이 웹페이지를 하나씩 띄워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iOS 15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집중 모드였죠. 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집중 모드를 아이패드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집중 모드 선택을 하게 되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해서 이렇게 집중 모드를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화를 보고 있는데 다양한 알림 때문에 영화를 보는 집중이 깨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개인 시간을 선택한 다음에 자,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알림만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사진 같은 걸 볼 때 이 표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표시를 누르게 되면 자, 문자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 문자들을 예를 들어 뭐 이 부분만 하든지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다른 데 붙여 넣거나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아직은 영어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명 랜드마크나 동물 등을 인식하는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메시지에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공유했을 때 그 공유한 사람이 표시가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다양한 사진을 한꺼번에 전송을 하면 스택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iOS와 동일하게 사진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크기를 앱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제어센터에 텍스트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놨는데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앱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앱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지금 자, 흐리게 처리가 되었지만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텍스트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텍스트 크기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앱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등에 맞춰서 텍스트 크기를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아이패드 OS 15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진 추억에는 이렇게 애플 뮤직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렇게 길게 누르면 음악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음악에 맞춰서 이 사진 효과들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림의 디자인이 변경이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알림 요약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뮤직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다양한 음악들이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뮤직에서 이제는 공간 음향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아이패드 OS 15와 iOS 15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맥스를 통해서 헤드 트래킹, 동적 머리 움직임을 트래킹해서 음악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손실 음원도 지원하기 때문에 무손실 음원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악에 가게 되면 사실 제가 음악 기능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정에서 음악에 오게 되면 음악에 보신 것처럼 돌비 애트모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애플의 에어팟이나 비치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당 음원이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을 지원하면 공간 음향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항상 켬을 설정을 해야 제대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때 돌비 애트모스로 다운로드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설정을 켜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할 때 스테레오로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무손실 음원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음질을 선택을 하시면요, 무손실 오디오를 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품질을 예를 들어 고해상도, 무손실 등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와이파이로 들을 때도 나는 고해상도로 들을 거야. 단 고해상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파일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 환경, 요금제 등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 자, 이렇게 보면 앨범에 이렇게 이 앨범이 어떤 오디오를 지원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앨범 등은 이렇게 배지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음원들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공간 음향으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손실 음원 같은 경우에는 무손실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음악이 무손실 음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 둘러보기에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음악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플레이리스트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OS 14.6이나 아이패드 OS 14.6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공간 음향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동적 머리 움직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공간 음향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패드 OS 15 버전부터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손실 음원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는 감상이 불가능하고요. 유선으로 감상을 하시거나 스피커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iOS 15와 아이패드 OS 15로 업데이트를 하고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맥스로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동적 머리 추적 기능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음악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맥에 있는 트랙패드나 키보드를 사용해서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별도 설정 필요 없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아직 맥OS 개발자 베타 버전에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 기능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 OS 15 버전을 먼저 설치를 하고 이 아이패드 OS 15 버전이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키노트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키노트에 나오지 않았던 기능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워치OS 8을 통해서 애플워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